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뉴스의 이현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금리 올라간다 이야기하면서 뭐 폭락한다, 한국 경제가 뭐 취약하다, 뭐 영끌 비투,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투자한 사람들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터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위험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당장 시장이 폭락하거나 그렇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 과거에 금리 상승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알아도 금리 상승한다고 뭐 시장 위험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좀 잘못된 생각인지 바로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99년부터 지금까지 금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빨간 선이 미국 금리고 이 파란 선이 우리나라 금리입니다. 우리나라 금리보다는 미국 금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금리 상승 2000년 중반까지 금리 상승했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 상승했죠.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금리 상승했죠. 금리 올리는 기간 2000년 중반까지 나스닥 그래프입니다. 1600선에서 4800, 정확히 3배 뛰었습니다. 금리 다시 보여드릴까요? 99년 초부터 2000년 중반까지 금리 상승했죠.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나스닥 역시 상승했습니다. 아니, 상승이라기보다는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간 2004년부터 2006년 그리고 2007년, 이때 미국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됐죠? 지금 안 가져왔는데 엄청 많이 올라갔죠. 이제 그게 금융위기로 번지는 어떤 계기가 됐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 기간에 2004년부터 2006년 이 기간 동안 미국 주택시장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볼까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008년까지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죠. 이때 다시 금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 상승했어요. 금리 상승하는 기간에도 우리나라 코스피는 상승했어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도 한 번에 캐치하실 수 있죠? 자료 어디서 이상한 데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거 한국은행하고 페드에서 가져왔어요. 연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금리 상승했죠. 이때 나스닥 2015년 조금 조정이 있었죠. 2016년부터 2019년, 2018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금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금리 상승, 나스닥 2015년 약간의 조정, 그리고 2016년부터 상승. 금리가 상승하면은 뭐 폭락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태까지 이거는 왜 올라갔을까요? 이제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올라갔는지.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와요. 지금 금리 인상하면은 시장이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더 상승할 것인가?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 다가오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때 금리 상승할 때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죠. 이때 IT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났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코스닥 그래프 지금 제가 안 가져왔는데 코스닥이 2925를 갔어요. 이때 당시에 지금 코스피가 아니에요. 지금 코스닥 920 몇? 이던데 코스닥이 거의 3000을 갈 뻔했어요. 그때 엄청난 붐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윈도우 95 컴퓨터가 보급이 됐죠. 각 가정마다 컴퓨터가 어땠어요? 막 보급되기 시작하고 뭐 프로그램 막 여기서 뭐 MS 워드 다운받아서 뭐 프리젠테이션 하고, 우리나라는 뭐 한글과 컴퓨터 뭐 있잖아요. 생겨나고 이때 네이버 다음 다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뭐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잖아요. 물론 이때 이 버블이 꺼지긴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막 800 밑으로 막 엄청 이제 곤두박질 쳤죠. 뭐 거품이 터진다, 이게 오늘은 주제가 아니니까. 오늘은 금리 인상이니까. 금리 인상하더라도 저 당시에 뭐다? 그러니까 컴퓨터 보급으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고, 뭐다? 주가는 같이 상승했다. 그리고 이때 2004년부터 2006년, 뭐 2007년까지 금리 상승할 때, 이때는
또 우리나라 어땠나요? 우리나라 코스피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때 우리 이제 이거 샀잖아요. 이때 한창 아이폰 사야 되겠다. 그리고 갤럭시 사야 되겠다. 이 접히는 그 폴더폰 아시죠? 이제 지금은 다 잊혀진 그 폴더폰 들고 다니다가 폴더폰에서 뭘로 갈아타는 시기였죠?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 애플 그리고 삼성 또 애플에다가 뭐 줬어요? 삼성이 반도체 줬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애플이나 삼성 주가는 어땠어요?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주가 폭등. 지금 이 그래프는 애플의 그래프입니다. 한 2005년부터 2013년 정도까지 엄청 폭등했잖아요. 지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금리 인상하는 구간에서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이때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역시 어땠나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쭉 보시면 올라갔잖아요. 같이 올라갔죠. 스마트폰 보급되면서 반도체 수요 늘어나면서 이때 당시 삼성전자가 한 20만 원, 뭐 2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갑자기 올라가더니 오 하더니 100만 원 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8만 원 됐는데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으로 계산한다면은 얼마죠? 한 400만 원 정도 되죠. 야, 그러면은 이때는 뭐냐? 2015년, 뭐 2016년부터 금리 인상할 때는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왜 코스피는 이 기간 동안 박스피였냐? 라고 물어보실 수는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누가 주가를 이끌었죠? 네.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뭐 애플도 같이 올라가긴 했는데 뭐 팡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 이 제조업이에요? 아니면 뭐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컨텐츠 만드는 회사라든지 이건 IT 기업들이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혁신? 우리는 이 당시 부동산 3법 통과시키고 열심히 삽질하고 있었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가계 신용 잔액 및 증감률, 그러니까 이 가계에서 대출 얼마나 받았냐는 것인데 언제 갑자기 급증했냐. 지금 2013년 보이나요? 2013년부터 이게 지금 검은색 그래프가 증감률이에요. 2013년부터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팔랐어요. 2017년까지네요. 2017년까지. 그 뒤부터 감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당시 이제 2016년 이후부터 뭐 금리를 올릴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열심히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미국 나스닥은 이렇게 좋은 회사들 등장하면서 주가를 이끄는 방면에 우리는 뭐죠? 그냥 그대로 있었죠. 그러니까 세계의 흐름을 우리가 쫓아갔다, 쫓아가지 못했다? 네, 쫓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환율을 높여서 수출을 해야 된다. 이런 똑같이 막 과거, 막 7, 80년대 되게 오래된 수출 위주의 정책들 막 펼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흐름을 못 쫓아가서 이제 코스피가 좀 박스피가 된 게 있죠. 이렇게 금리 상승 기간에는 주가가 어땠다? 상승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금리 상승 걱정하지 마라 지금 얘기는 하고 있죠. 금리 인상 당분간 멀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설사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앞에 보신 것처럼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가 등장해요?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뭐 전기차, 그리고 또 뭐 그린 뉴딜,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런 새로운 산업이 어떻다 지금도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여기에 다 쓰이니까 지금 전기차, 뭐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풍력, 태양광 뭐 이런데 반도체 안 쓰이는 데가 없으니까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이잖아요. 지금 새로운 산업이 지금 막 일어나기 바로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다? 지금 금리 인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삼성전자 좀 사세요 라고 강조하잖아요. 그 이유가 과거처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뭐 반도체가 많이 쓰일 때 이때 당시 삼성전자 주가가 어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날라갔다. 그래서 제가 좀 사셔야 됩니다 라고 좀 말씀은 드렸어요. 이제 요즘에는 좀 잘 안 하고 있는데 워낙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다른 이제 기업들도 그거는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급할 거 없어요. 아직 금리 안 올렸어요. 금리 올리면은 시장도 같이 어떻다?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어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겁을 주냐? 170조 넘었다. 여러분들이 겁을 안 먹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저렇게 겁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곧버스 이렇게 떨어지면은 코스피 떨어지면 돈 버는 데다가 투자하잖아요. 금리가 중요한 건 맞아요. 금리가 상승했을 때 어느 순간에 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거는 제가 지금 때가 아니라서 말씀은 안 드리고 있거든요. 장기와 단기 금리 차이를 보면 돼요. 문제가 이제 나중에 발생하긴 할 텐데 그렇다고 지금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금리 상승 위험하다. 한국 경제 취약하다. 뭐 공포다. 뭐 이런 것들 좀 그냥 걸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런 걸 안 보여주죠? 이렇게 이런 것들 금리 상승했을 때 금리 상승했을 때 금리 상승했을 때 금리 상승 이렇게 금리 상승했을 때 이때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이거 한국은행에서 가져왔거든요. 인터넷으로 조회했어요. 제가 뭐 돈을 몇백만 원 주고 산 건 아니에요. 바로 그냥 코앞에 있는 정보들인데 분명히 아실 텐데 꼭 이렇게 금리 상승, 한국 경제 취약하다, 무너진다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